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밤 한때 포항과 경주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비는 수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바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계속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지방에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울진과 울릉도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더니 저번 주말에는 경주가 29도를 넘었고요. 포항도 27도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부터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입니다. 동해 남부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수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이고요. 그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국보급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는 텅 비었고 숙박시설은 예약 취소 사태로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천년고도 경주 관광의 1번지 첨성대 앞입니다. 주말이면 항상 관광객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길거리 전체가 한산합니다. 인근 한옥 민박집도 주말인데도 모든 방이 텅 비었습니다. 들어온 예약들은 이미 취소됐고 숙박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숙박업계는 전부 제로잖아요 지금. 완전 문 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뭐 안 되는 거죠. 식당도 상가도 개점 휴업 상태. 골프장과 놀이공원, 고급 호텔이 모여있는 경주 보문 관광단지도 썰렁합니다. 여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에 오려던 수학여행단의 90% 이상이 예약을 취소했고 일반 관광객은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차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경주 사람들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예약 취소래요. 그런 말까지 돌립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못 가놓고 썩을 수는 없지요. 일반 손님들 식당에 가도 장사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이고 뭐 와야말로 하죠. 피해 복구는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만 92억 원, 포항 등지까지 합친 전체 피해액은 102억 4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모레쯤 피해액을 확정하고 이달 말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주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서둘러 하루빨리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서는 보상과 피해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과 태풍 등의 재난 피해 신고는 열흘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부에 취약해 보상을 못 받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다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8의 강진 이후 경주 지역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담벼락은 금이 가고 쩍 벌어졌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보상과 피해 복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귀가 어둡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신고 방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요 지진 피해 난 거 읍사무소에 신고하셨어요? 피하고 몰라요. 피하고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뒤늦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택의 지진 피해 신고를 하러 간 아들은 접수를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이미 접수 끝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저는 황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법을 알지도 못하지 않냐.
정부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의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의 수리가 필요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본진이 발생한 12일부터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만 따져 정부의 어두운 어르신들은 피해 신고 기회조차 놓친 겁니다. 그 10일간 규정은 절대 어길 수는 없고 시군에서 예를 들어 뭐 해외여행객이나 입원한 적이 얼마 있겠느냐마는 그런 식으로 판단되면 그거는 시군비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진 피해 신고를 못했다는 민원이 많아지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미신고된 피해자들도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56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6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 오전 6시까지 32시간 동안 여진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까지 총 430차례 발생했으며 4.0 이상, 5.0 미만의 여진은 2회였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잦아드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특별교부금 25억 4천만 원을 선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된 254개 학교에 학교당 1,000만 원씩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피해 긴급복구 및 정밀점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지진 피해 현장 조사가 끝나면 실제 지진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평생 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통 목조 건축에 매달리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 이제는 전통의 정신과 기술을 후세에 전수하는 김범식 대목장을 만나봤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 제1호 동대문을 비롯해 봉정사 극락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 건축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범식 대목장이 길게는 6개월 이상 혼으로 빚어낸 축소 모형으로 후세의 전통 건축에 명맥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한 군데에서 여러 건물을 다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김 대목장은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 24살 때부터 목수일을 시작해 합천 해인사, 문경 봉암사, 청도 운문사 등 전국의 사찰 문화재 200여 건을 수리, 복원, 신축하며 생명을 다해 쓰러져 가던 건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원히 남아가지고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일반 상품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경북형 한옥 모델을 만들고 도청 내 관풍루도 제작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77년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기능자, 201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 대목장에게도 숱한 고비와 역경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꿋꿋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원동력은 전통을 지켜 후세에 전승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전통이 아니래도 문화재가 아니래도 뭘 하든지 자기가 이제 시작했으면 거기에 충실해서 하다 보면은 어딘가 끝에 가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릉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현장 주민들의 폭우 피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울릉군은 주민대표와 울릉군, 울릉군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앞으로 공사와 관련한 사안이나 보강 방안은 사전 협의 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도동 LH 국민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달 30일 폭우로 주택 9채와 차량 10대가 흙더미에 묻히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쏟아진 토사에 건설업체 직원 1명이 크게 다치고 바로 아래 주택에서는 어린이 등 3, 4명이 토사에 묻힐 뻔했다가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포항 실개천 쇼핑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중앙상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화장품과 의류 등의 할인과 함께 대학 동아리 연합회 페스티벌, 개그와 디제잉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산업통상부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여는 이번 축제는 공모를 통해 포항과 서울, 대전, 광주 등 4개 도시에서만 개최됩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탓에 도내에서 6명이 벌에 쏘여 사망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마침 경상북도가 뱀이나 벌,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도민이면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예천에 사는 이규남 씨는 지난 7월 밭일을 하다 독사의 손가락을 물려 22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본인 부담 치료비가 71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 돈을 병원비를 주시고 고맙다 그렇지. 포항에서 멧돼지에 여러 곳 물린 남성은 100만 원, 청도에서 뱀에 물린 지영민도 97만 8천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도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주도록 경상북도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야생동물에 사망했을 경우 500만 원, 다쳤을 땐 환자 자부담 중 100만 원까지 치료비가 주어집니다. 상해 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적용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야생동물 관련 119 출동은 1,002건, 하루에 10건 넘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는 총 18건에 불과해 대부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3개월 이내에 시군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촌이 많은 경북 특성에 착안해 경상북도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4층 대강당에서 회원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신 강사가 해당 법률의 제정 배경부터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기업의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포스코의 매출 원가율이 국내 주요 철강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O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의 상반기 매출 원가율은 81.7%로 지난해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했고 현대제철은 84.6%, 동국제강은 85.2%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상반기 철강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공장 운영 효율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바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계속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지방에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울진과 울릉도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더니 저번 주말에는 경주가 29도를 넘었고요. 포항도 27도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영덕과 포항,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후부터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입니다. 동해 남부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수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이고요. 그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